안녕하세요. 바이오놀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6년 동안 500% 성장한 ARKK ETF에 올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ARKK ETF의 차트로 본 수익률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근 5년간의 이제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아래 보시면 2016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제가 또 투자하고 있는 QQQ와 SPYG, IVV ETF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바로 ARKK ETF의 이제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최근 5년 동안 502%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배 성장한 ETF인데요. 굉장히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ETF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제 선이 보이는데요. 이 파란색 선은 바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사랑하고 있는 ETF인 바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QQQ ETF가 되겠습니다. QQQ ETF는 5년간 200% 성장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0%가량이면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제 3배 성장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한 QQQ ETF 같은 경우도 ARKK에 비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SPYG ETF가 되고요. 137% 5년 동안 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2배 반 가까이 성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 선이 이제 IVV ETF 차트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S&P 500 지수를 추정하고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5년 동안 104%로 이제 2배 성장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ARKK ETF와 뭐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한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한 QQQ ETF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SPYG와 IVV는 말할 것도 없이 ARKK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수익률이 이제 5년 동안 6배 성장한 이제 ARKK ETF에 그러면 올인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ARKK ETF가 바로 액티브 ETF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액티브와 패시브 ETF의 차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 ETF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ETF라고 하는 것은 Exchange Trade Fund인데요. 이 F에 주목을 해주세요. 이 F라고 하는 이 펀드, 그러니까 ETF도 펀드예요. 펀드랑 똑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그런 펀드 매니저에 이제 한테 돈을 주고 해서 너가 알아서 내 돈을 굴려라. 너가 사고 팔고 종목을 선택해서 이제 하라는 그러한 펀드와 똑같은 ETF가 펀드입니다. 근데 기존의 펀드와 ETF와의 차이는 딱 정확히 이 한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 펀드는 펀드인데 마치 주식처럼 주식 시장에 이제 상장을 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펀드를 사고 팔 수 있게 자유롭게 만든 것이 바로 이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ETF도 똑같은 펀드라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는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액티브 ETF가 있고요. 그 다음 패시브 ETF가 있겠습니다. 액티브 ETF는 말 그대로 이제 적극적인 이런 뜻인데 그 기존에 우리가 투자했던 그런 펀드처럼 펀드 매니저가 판단하여 종목을 선택하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운영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내가 이제 이런 이제 종목을 이제 담을 거고 앞으로 이러한 종목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수시로 사고 팔고 그 시장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액티브 ETF인데요. 이러한 ETF를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고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ARKK ETF와 ARKW, 뭐 ARKQ, 그러니까 아크사에서 나온 이 ETF 시리즈가 모두 다 이제 액티브 E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ETF가 있는데요.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동적인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종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설계된 이제 ETF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액티브
ETF와 차이점이 이제 펀드 매니저가 판단하여 종목을 선정하지도 않아요. 비중을 조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추종 지수가 예를 들면 뭐 S&P 500이라고 하면 이제 IVV ETF처럼 그냥 S&P 500 종목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그냥 추정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S&P 500 지수는 이제 잘하는 기업 500개만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잖아요. 못한 기업은 빼고 잘한 기업은 계속해서 새로 교체해서 넣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 S&P 500 지수를 이제 펀드 매니저가 그대로 따라서 이제 설계한 ETF가 바로 패시브 ETF예요. 그래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면 IVV 같은 ETF가 되는 거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게 되면 QQQ ET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P 500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230개 종목을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면 SPYG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패시브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의 요점은 ETF도 똑같은 펀드인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을 시켜놓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ETF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액티브 ETF와 그다음 패시브 ETF가 있는데 액티브 ETF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펀드 매니저가 판단하여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사고 팔고 비중도 조절하고 이렇게 종목을 선정해서 하는 ETF고 그냥 패시브는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우리가 뭐 S&P 500이면 500, 나스닥 100이면 100 이런 추종 지수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펀드 매니저는 그냥 그거를 추적하는 그러한 역할만은 한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뜻 듣기에는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보력도 많고 금융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펀드 매니저들이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액티브 ETF가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젤란 펀드 그리고 피터 린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바로 워렌 버핏과 함께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이제 기억되고 있는 이제 피터 린치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젤란 펀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마젤란 펀드는 세계적인 투자회사 피렐리티 인베스트먼트가 1963년에 내놓은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리고 그 마젤란 펀드를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30%로 운영한 사람이 바로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줬던 피터 린치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30%면 여러분 2년 6개월 만에 원금이 2배가 되고 13년 동안 1억이 28억이 되는 S&P 500의 수익률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S&P 500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제 평균 수익률이 10%에서 12% 정도가 되기 때문에 2배 이상에 달하는 이제 수익률이 되겠죠. 그렇다면 피터 린치가 은퇴한 1990년 이후 마젤란 펀드는 계속 시장 수익률의 2배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계속 냈을까요, 여러분?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과 수익은커녕 S&P 500 지수의 수익률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액티브 펀드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의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투자 전략 없이 S&P 500 지수 추종만을 해도 전체 투자자들 중 상위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등반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반부터 뭐 10반까지 있다 그러면 1반은 진짜 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봐서 잘한 애들만을 그 1반 같은데 이제 넣어놓고 그 애들을 이제 굉장히 좀 키운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S&P 500 같은 게 500 지수라는 게 딱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매년마다 시험을 봐서 잘한 애들만 계속 그 반에 남겨놓는 게 바로 이 S&P 500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정하는 ETF는 뭐 SPY, IVB, 뭐 VO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럼 지난 6년 동안 500% 성장한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이제 ETF인 ARKK ETF에 제가 올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크사의 ETF인 ARKK가 펀드 매니저 캐시우드 아래서 S&P 500 지수를 뛰어넘는 연평균 3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마젤란 펀드가 이제 피터 린치라는 이제 아주 뛰어난 그런 펀드 매니저가 13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올렸고, 그 이후에는 다른 펀드 매니저가 이제 이어받으면서 이제 자기가 종목도 선택하고,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종목도 선택을 하고 뭐 샀다 팔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펀드를 운영했지만, 결국은 이제 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를 이제 뛰어넘기는커녕 오히려 S&P 500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안 좋은 그런 수익률을 이제 거두었기 때문에, 마치 마젤란 펀드가 그랬던 것처럼 이 ARKK ETF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시장 추종 ETF고 패시브 ETF인 이제 QQQ, SPYG, IVV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녀에게 물려줘도 될 만한 투자 자산이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장 추종 ETF는 계속 잘한 애들만, 왜냐하면 IVV는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계속해서 이제 모아갈 거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QQQ는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서 이제 똑똑한 똘똘한 기술주들만을 이제 또 100개를 계속 모아서 평생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자녀에게 물려줘도 될 만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패시브 ETF이고 시장 추종 ETF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ARKK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물려줘도 될 만한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투자 자산이다. 왜냐하면 그게 액티브 ETF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보다 뛰어난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제 종목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샀다 팔았다 하면 오히려 수익률이 좋을 줄 알았지만, 그거는 이제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그런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에만 그랬었고, 그 이후에 똑같은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지만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수익은 오히려 이러한 패시브 ETF보다도 못한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긴 그러한 액티브 ETF는, 이 패시브 ETF를 이긴 그러한 ETF는, 액티브 ETF는 이제 10%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의 투자 전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현재 이제 ARKK1, QQQ1, SPYG1, 그 다음에 IVV1 이렇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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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저는 ARKK에서 QQQ로, QQQ에서 SPYG로, SPYG에서 IVV로 저의 자산의 비율을 이렇게 IVV 쪽으로 더 이렇게 몰아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RKK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작년에 캐시우드가 아크에서 약간 좀 그 위태로울 때가 있었어요. 살짝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끝났지만, 사실 이 ARKK ETF는 거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캐시우드를 보고 거의 투자를 하셨을 텐데, 아마 캐시우드가 영원히 아크사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캐시우드가 계속해서 또 좋은 성과를, 이 캐시우드가 ARKK를 계속 운영한다고 해도 좋은 성과를 계속 낼지는, 그거는 이제 또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장 똘똘한 애들만 모아놓은 이제 QQQ나 SPYG, IVV 이런 시장 추종 ETF를 그냥 투자하는 것이 마음에도 편하고 수익률도 그리고 꾸준히 이제 보장을 해준다라는 이제 그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과거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종목을 이제 IVV 쪽으로 많이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종목의 개수도 보면 이제 ARKK가 50, QQQ가 100여 개, 그다음 SPYG가 230여 개, IVV가 500개니까 아무래도 보유 종목이 많으니까 또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변동성도 이제 작고 해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이제 안정성이 강한 그런 자산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비중을 더 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미국 ETF 시가총액 이제 1위부터 해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 시가총액 AUM은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Y가 336, IVB가 254, 그 다음에 VO가 199, 그 다음에 QQQ가 154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보유잔고 1위가 이제 QQQ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ETF 시가총액 순위를 봤을 때는 1, 2, 이제 4위가 모두 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의 ETF 중에 저는 IVV를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운용 보수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VO와 비교했을 때 이제 같죠. 0.03%, 0.03%로 이제 같기는 한데 그래서 운용 규모도 IVV가 이제 254가 되고 그 다음에 운용사도 미국 1위 운용사인 블랙락이기 때문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는 IVV가 가장 좋아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운용보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SPY, 1등인 SP, 운용규모가 1등인 SPY와 비교했을 때 0.6%면, 0.06%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 자산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VV 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그러면 이것도 이제 0.03%로 계속 이제 복리도 이제 제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0.03%에 대한 그 운용 보수도 이제 복리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VV를 선택하였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이앤올드였습니다.